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167일 만인데요. 국무위원회 탄핵 심판은 이 장관이 처음입니다. 한편 국토부의 자료 공개에도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오후에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이 결정과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이라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상의 문제가 발견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 그런 건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어떤 젊은이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얼마든지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야당에서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실제 그것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느냐, 장관직을 바로 쫓아낼 정도의 어떤 명백한 법률과 헌법에 하자가 있었느냐에는 별개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고요. 네. 그분들의 어떤 결정이 제대로 내려질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런 전망은 정말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는 것도 헌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테니까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불행한 이태원 참사가 지난해 10월 29일이었죠. 벌써 만 9개월이 다 됐는데 이런 사태까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있고 또 실무 책임자인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아서, 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아서 결국 오늘 헌재가 이런 결정까지 내리게 됐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착잡합니다. 최근에 유력 일간지에서 상당히 빅마우스죠. 여권에서도 그렇고 유력한 분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은, 이분은 되게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인데 칼럼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무정부 상태,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와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혜원 용산구청장을 꼭 집어가지고 여전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우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대단히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탄핵 국회에서 소추했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걸 책임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도 완전 관제였는데, 만약에 지난해 10월에 이런 불행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정말로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면 이런 일이 막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사후 대응조치 위반했는지, 그리고 참사 이후에 부적절한 언행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여요. 아까 전에 기각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탄핵을 주장하는 게 국회 측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그 팩트하고 의견을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주장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팩트는 팩트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법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면 안 돼요.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재난 예방 의무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견까지, 그 다음에 발언까지도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했어요. 그 국정조사에서 밝혀낸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나온 것, 검찰에서 밝혀낸 것들보다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 알게 됐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얼마나 소홀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왜 했는지, 아직까지 그건 미스테리입니다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상민 장관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런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사고가 나는 것들을 예방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까?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혹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사후 보고를 받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저는 얼마든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비난을 할 수는 도의적이거나 정치적인 비난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의견과 팩트를 섞어놓으면 사실관계를 섞어놓으면 안 되듯이 야당이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법률로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져가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입법 폭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랄까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그 어떤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자격 그런 주장하기 전에 빨리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그 최소한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죠. 그리고 책무고. 저는 그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것도 다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우리 민주당과 국회에서 그리고 법률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여러 가지 재난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이랄지 사후의 대응 조치 위반이랄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탄핵을 소추했고 이 가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네네.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반대했지요.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할 텐데 저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이 처음 12구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을 미리 배치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했나요? 저는 이런 인식으로 가지고 재난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다수 군중들이 모이면 예방 조치를 하는 게 맞지요. 그거를 소홀히 했고 우리 다 기억을 약간만 돌려보십시오. 그 대통령실보다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예방을 총괄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이번 이태원 3사가 발생했다는 걸 대통령실보다 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모든 의무 조치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말씀하시는데 국정조사 국민의힘 그러면 나중에 역사적 심판 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심판 받습니다.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절반 이상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국조특위위원회는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청문회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구 행사 갔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자세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하셔 그렇지 이번 오송 지하철도 그렇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유족들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도 안 하셨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이번 이상민 장관의 탄핵 이제 현재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거를 계기로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참사를 뒤돌아보고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현 대통령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감정과 이성을 섞어버리고 사실관계와 의견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나 이성보다는 감정, 의견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거기다가 법률적 외피를 덮어 씌우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국민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할 때 뭐 다른 짓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태원 참사 보고받으면서 코인 그 거래를 했던 그 의원이 속해 있던 당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제 그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네. 근데 그 결정이 내려지면 예. 그로 인해서 이 탄핵 신청을 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뭐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히 이상민 장관은 파면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지겠죠.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네. 그것을 탄핵 심판을 청구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그 만들어졌던 그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예,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많은 또 변화,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들 오후에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 서울 이 고속도로 관련한 자료를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방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인데요. 관련 내용들 함께 듣고 오시죠. 어제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장 차관에게 보고한 자료 등 핵심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고 거짓말 공개 쇼에 불과했다. 외압, 사정 공모, 특혜 그 어느 것도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타당성 조사 중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습니까? 내일이요. 예, 자료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국민 자료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우리 국토위원들이랄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어제 이제 발표도 조목조목했습니다만 뭐 그거를 뭐 다들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 기사를 봤으니까 저는 핵심적인 거 한 두 가지 정도를 짚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 용역회사가 3월 29일 날 그 전에 이제 선정이 돼서요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대통령 처가 일가가 땅이 29필지 수만 평이 있는 그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유일 대안으로 선정을 하고 국토부에 보고를 합니다. 채 2달이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2년간 기재부가 KDI에 맡겨서 예탈을 했는데 이 용역회사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2달이 안 돼서 유일한 대안으로 강상면 종점안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엔 대통령 처가의 땅이 그렇게 있고 근데 이 자료가 어제 공개가 안 됐어요. 이 자료 공개해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또 하나, 제가 너무 뭐 길게 할 필요 없으니까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지금까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면 백지화를 시키고 국토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했습니까? 강화 IC 설치는 양평 국민들의 요구였고 양평 주민들의 요구였다. 그래서 이걸 설치한. 어제 자료로 뭐가 밝혀졌습니까? 종점안을 미리 강상면으로 정해놓고 강화 IC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말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어제 자료를 내면서 스스로 거짓말, 지금까지 거짓된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정말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국토부 자기들 필요한 이것도 아주 또 허점이 많은 자료를 뭐 몇십 건을 발표했다는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공무원들을 앞에 세우고 장관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1조 8천억 원짜리를 전면 백지화시키고 이렇게 정치적 공세로 정쟁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팩트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왜 종점이 바뀌었는지, 왜 2달 만에 2달도 안 되는 시기에 이 2년간 예탈을 통과하니 갑작스럽게 55%나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왜 거기에 대통령 일가의 땅이 그리 많은지 이걸 밝히면 되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서 개입됐고 누구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누가 조정했는지 이걸 밝히는 건데 이거를 뒤집어 엎으면서 민주당 탓을 하고 정쟁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또한 이게 이성이 아닙니까? 이게 감정입니까? 저는 감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팩트를 제가 정확히 2개만 짚었으니까요. 예. 반론 김종인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이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7년간의 모든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초해서 그걸 공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KDI가 2021년에 예탈을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 공개된 자료 보니까 KDI가 예탈을 통과시키면서 야 이게 원안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게 통과가 됐지만 만약에 이것을 원안대로 갈 경우는 그 양서면에 2개의 터널을 뚫고서 그다음에 교각을 설치하고 그 교각에다가 분기점이 연결돼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예타안에서도 그렇게 밝혔어요. 그동안에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KDI가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예타를 통과시켰는데 그걸 마음대로 바꿨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KDI도 원안에 문제가 많다, 이거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1년 뒤에 2022년에 1월 달에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3월 달부터 용역회사가 준비를 해서 5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표를 했냐고요?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양서면으로 하는 게 옳으냐,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민주당 출신 군수와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까지 바로 예타 통과가 발표되자마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IC를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이거 좀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이게 어디가 종점이 되는 게 맞느냐를 갖고서 논란이 있었다고요. 결코 그게 그 회사들이 설립된 다음에 2달 만에 뚝딱뚝딱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다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으면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자료, 다른 자료, 본인들이 요구하는 이 자료도 내, 저 자료도 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인지 아세요? 상임이나 국정감사나 청문회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자료 안 냈어요? 이런 자료도 내세요. 저런 자료도 내세요.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 자료 요청하면서 싸우다가 끝납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 그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네. 그 공방을 벌일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바라건대는 그 민주당에서 제발 좀 제대로 된 공격을 의원들 가면서 돌아가면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격수 한 명을 내놔서 다른 분들은 발언 기회를 그분들에게 다 넘겨서 좀 시간을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장관한테 뭐 물어보다가 야 가만히 계세요. 내 얘기할게. 그러고서 장관 답변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7분 동안에 자기 얘기 다 하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 그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이제는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주장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중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과 이성이 아닌 얘기들을 해서 뭐 의원들의 태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진짜 과학이라고는 뭐 그 과학 좋아하시잖아요, 국민의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네, 과학적으로 좋아합니다. 절대 방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 관저는 풍수지리가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을 믿는 분들이 할 행위는 아니었다 이 말씀 드리고 정말로 그렇게 그 경제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용역회사가 준비한 안을 가지고 국토부가 완전하게 7년 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강상면 안을 가지고 내밀려면은 최소한 경제성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이건 팩트입니다. 용역회사는 이른바 비용 편익 분석, BC 조사를 안 했어요. 그 찾아보십시오. 저는 기사도 보고 자료도 보고 하면서 팩트를 가지고 옵니다. 경제성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예타 KDI 조사에는 경제성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조사해가지고 이게 제일 맞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역회사가 적어도 강상면 안을 유일 안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했고 기억을 잠깐 되돌려보시면 작년 7월에 양평군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믹, 편익, 타당성, 경제성 이 세 가지인가요? 요구를 가지고 뭐 김동연 경기지사가 밝혔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양서면 안이 최저가 아니다. 작년 7월까지 그렇게 양평군수, 작년 7월에 양평군수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그런 안을 냈습니다. 이건 자료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올 1월에 뒤집어집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누구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게 양평군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군수도 제일 최저가 아니라 1안이라고 했는데 왜 올 1월에 와가지고는 1안과 3안, 2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오죽하면은 자료를 냈는데 사업 설계도에는 양서면이 오고 노선도는 강상면이 옵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국토부 자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서 또 조사를 해서 정말 아무도 수사를 안 하잖아요. 수사하자고 해도 지금 이 정권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합니까? 만약에 이게 전임 정부였다면 지금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수사를 안 해요. 윤석열 검찰은. 그러다 보니까 국회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대한민국은요. 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마치 무슨 대한민국에서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그 정권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논리 선별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양서면 사람들은 양서면대로, 또 강상면 사람들은 강상면대로 예. 그 KDI나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소설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려면 양쪽의 주장의 모두를 다 살펴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논리, 예를 들면 KDI에서 원래 예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얘기 민주당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출발이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있는 땅에 집값,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고속도로를 바꿨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 지역의 땅값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양서면의 땅값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JCT이기 때문에. 이건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이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큰 이해관계가 그 땅값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었습니다. 논란 끝에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 고려는 결국은 내일 네. 그 원희룡 장관이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정말로 냉정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꼼짝 못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현안 질의에서 뭐 지금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이 백지화 선언을 어쨌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뉘앙스를 보면은 이게 다시 이제 사업 재개를 원한다라고 이제 원 장관이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뭐 똑바로 이제 어떤 명확한 입장을 좀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원 장관이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백지화를 선언한 건 좀 너무 조속하고 좀 무리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원 장관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괴담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겠다. 나도 예. 뭐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것들을 내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게 별로 그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자해지니까 원 네. 장관이 내일 나와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공격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지화 선언 일종의 충격요법이다라는 국토부의 의견도 있었는데 원래 이 사실 사업 재개하는 조건이 민주당의 사과였었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충격요법이요? 누구한테 충격을 주려고 했습니까? 이 정부는. 원희룡 장관은 누구한테 충격 주려고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려고 했습니까? 양평 군민입니까? 대상이. 아니면 그 의혹을 제기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충격을 주려고 했습니까? 저는 이 국토부 관료, 고위 관료 같던데 충격요법 이런 사람 정부에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공약 사업 1조 8천억 원짜리 서울 시민과 하남 시민, 그다음에 양평 군민, 수많은 수도권 시민들의 주민 편의와 교통 체증 해소라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을 확 뒤집어 놓고 충격요법을 주려고 했다. 정말 무책임한 정부 같습니다.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주장이라고 하니까 참 더 이상 이거 정쟁으로 물타기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논란이 됐고 다 국토부도 인정하고 요경회사도 인정을 했어요. BC 분석 안 했다는 거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토부가 내일 나와서 원장관도 설명하고 괜히 그 일국의 국무위원이 칠판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 찍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내일은 국회 와가지고 충격요법 나오고 이런 식의 약간 오리발 같은 발뺌하는 행태를 보니까 너무 사안이 커지니까 다시 추진하는 쪽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뭐 예측은 해봅니다만 그건 봐야 되겠죠. 근데 설마 원안 폐기하고 김건희 여사 땅 있는 강상면으로 결정하진 않겠죠. 저는 그렇게 한다면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 돌아가는 판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또 계속해서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교권 문제가 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죠. 윤 대통령도 교권 강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라라는 이제 지시를 했는데요. 이 지시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시작을 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교사 어제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교사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학생이 자고 있어요. 네. 근데 자고 있는데 이 학생을 얘 일어나 깨우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동 학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아 갖고 실제로 학교 내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라는 것은 학생들은 부모가 어른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지 학생들이 애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민주사회를 위해서는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주시민으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학생인권조례라는 상당히 이상적인 법안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 이상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때에는 교사들에 의해서 정말 폭행을 당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것이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인권만을 우선시하면서 교사들의 인권은 정말 바닥에 팽개쳐진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그것은 학생 인권 조례를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면서 그 뉴욕에 참고했다는 뉴욕의 인권 조례가 있는데 그 뉴욕의 인권 조례에는 교사들의 권리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그리고 의무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는 없고 그저 학생들의 권한 이런 것들만 강조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결국은 그런 것이 누적되면서 지금의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이제 모두 잘 갖춰진 어떤 방안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건데 방향성 좀 옳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저는 뭐 대통령이 교권 보호를 위한 뭐 가이드라인 충분히 지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지시할 수 있고 이번에 서희초 초등학교 선생님의 정말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보니까 아까 우리 뉴스 초반에 보듯이 아마 그 학부모들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어떤 폭언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돼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네. 교권은 이걸 뚝 분리해가지고 하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시죠. 1년 2개월 넘었는데 왜 민주당 문재인 정부 탓만 또 합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네. 서울시 교육감도 얘기하시잖아요. 보완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질 때 아까 우리 김 의원 잠깐 말씀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만 선생님들로부터 상당한 체벌이 많았어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뭐 저 다닐 때도 선생님이 뭐 너무 많이 때려서 아이가 뭐 학교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퇴가 돼버렸는데 그런 극단적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체벌이 없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고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교권이 추락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이걸 조화롭게 맞춰가면서 우리 학교 현장이 조금 더 발전하고 개선되는 방안을 찾아야지 마치 무슨 뭐 진보 교육감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글쎄요 저는 얼마나 타당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맞춰가고 그다음에 조화롭게 개선해 나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그거는 조화롭게 개선해 나가자는 말씀은 저는 뭐 100% 한민수 대변인과 동의를 하는데 네. 근데 그거는 뭐 과거 정권 탓이 아니라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법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사태가 진행된 것은 과거에 교사들의 어떤 무분별한 그 과도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로 가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또 이쪽으로 시계추가 이쪽으로 가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놔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 그것은 교사나 학생이나 모두 인권에 대한 의식 그리고 상대방을 예. 존중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야 그래야지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를 들면 학생 인권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금시초문이어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두 분 조금의 이견은 있지만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증진돼야 한다는 부분에선 같은 의견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이에 대해서 사실 입장을 바꿨다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의 언론 플레이 조작 수사 좀 얘기하는 듯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 가능성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완강히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검찰 내에서 입장을 바꿨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그 보도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그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한때 그 변호인들도 네. 입장을 바꿨다라고 확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도가 나갔는데 보도가 나가자마자 민주당에서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그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이화영 지사의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탄원서를 냈잖아요. 자필 탄원서를. 근데 저는 탄원서라는 건 원래 검찰이나 경찰 혹은 법원에 내는 게 탄원서 아닙니까? 근데 탄원서를 민주당에다 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서 탄원서를 읽었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부인과 지인들이 이화영 지사를 만났다, 네. 부지사를 만났다, 면회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다음에 이화영 그 부지사가 또 그것을 번복됐다고 보도된 것들 또 번복하는 그런 자필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 이제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는 완강히 부인을 하다가 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그때 이재명 지사에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 보고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바꿨다가 다시 그 가족들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꾼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검찰도 진술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든가 네. 이럴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되겠죠. 민주당은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 조작 수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죠.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 서희초 문제 교권할 때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형평성 차원에서. 일단은 저는 지난 19일이었나요? 아주 그 유력한 보수 매체가 진술을 바꿨다는 변호인 얘기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냅니다. 저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또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난해 10월 이때하고 올 초 한 3월쯤 됐을 겁니다. 이때도 수많은 대장동 관련된 기사가 검찰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무려 저는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이후로 그렇게 많은 뇌물액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428억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이 측이 받기로 약정을 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기사.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3만 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수만 건. 정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보도 검찰발이었어요. 무조건 검찰발. 근데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칠 때도 그 내용이 없었고 기소를 하면서 쑥 빠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고 쌍방울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김성태 의장이 이재명 지사의 경기지사 때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납했다고 그 역시 정말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장이 경남아에서 압송될 때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납이. 그러고 이제 무슨 방북 비용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그 검찰이 말한 대로 방북 비용을 냈다. 자기들 사업이 됐던 뭐든지. 네.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그걸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 돈을 진짜 줬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갑자기 보도가 나오다.
그 배우자께서 지금 치아가 3개 정도 빠졌고 10개월 정도 독방 그리고 매일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화영 지사가 부인을 통해 낸 탄원서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압박감이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보다 더 무섭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어제 뭘 냈냐면요. 일부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을 재판부에 냅니다. 신고서. 예. 왜 냈냐면 이분이 이화영 전 지사가 옥중 편지를 썼잖아요. 난 이런 진술한 적이 없다. 근데 마치 진술한 것처럼 변호를 통해 흘러나온 거 아닙니까? 뭐 검찰을 통해 나왔죠. 그 우리가 진위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문제를 삼으면서 옥중 편지를 쓸 때 또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데 변호인도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진짜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진술로 또 이제 검찰발 기사들이 쏟아져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그간 검찰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행태를 보면은 차라리 지금 대장동 재판에 들어가고 김용이나 정진상 씨 재판 들어가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이 계속 탄핵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오직하면 재판정이 이게 뭐냐고 자꾸 흔들리냐니까 검사가 휴정을 요청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얘기는 검찰이 이제 정치하지 마시고 정말 정확히 수사를 했다면 기소를 하세요. 이재명 지사한테 영장을 치세요. 해서 재판을 합시다. 정말 언론 플레이 그만하시고 방어권도 보장 안 되는 모든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은 무슨 꼴이 됩니까? 범죄 혐의를 다 온통 뒤집어 썼어요. 재판 정석 나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재판서 밝히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영장 청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근데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 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네. 기명으로 바꿔보자. 물론 이게 지금 저기서 나온 얘기죠. 혁신위에서 먼저 나온 나왔습니다. 이야기죠.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보도를 또 비판적으로 본 데가 예. 이제 보도를 하면서 뭐 방탄 아니냐 또 뭐 예. 여당 내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네네. 나오던데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혁신위가 혁신위안을 내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대 의견을 냈거나 입을 다물면 혁신위 만들어 놓고 이것도 거부하느냐 하고 또 비판했을 거예요. 이거는 어제 이 대표도 얘기했지만 법령을 바꿀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예, 겁니다. 혁신위에서 내놨고 아니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 권리를 포기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치면은 체포동의안 넘어오기 전에 본인이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반대일 수도 있죠. 네?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회기 중에 넘어오겠죠. 네, 네. 회기 중에 넘어오면은 이게 국회법에 따라서 네. 헌법에 따라서 이거는 불체포 특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건 표결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는 건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께 약속을 한 사안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꼭 지킬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도 정당하다면 많은 의원들이 요구하듯이 민주당이 요구하듯이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치세요. 그럼 가서 정당하게 판사 앞에 가서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 술수나 계산 이런 거 해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을 번복했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진 변호인들에 대해서 바로 해임을 했잖아요. 해임하겠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냥 뭐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자. 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네. 두려우신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여론에 밀려서 체포 동의안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행사 안 하겠다. 특권을 행사 안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두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정당한 영장일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부당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누가 그 정당하고 안 정당한 것들을 판단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들어온 것을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 이 모든 것들이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모든 그런 그 논리, 그 온갖 논리가 동원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께서 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이제 11명의 의원이 자진 신고를 네. 했고요. 이제 이 가운데 윤리위가 아니죠.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가지고 예. 민주당이 물타기 한다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 우리가 물탔습니까? 본인들이 신고한 거잖아요. 예. 권영세 장관도 본인이 신고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4분인가 5분이 이제 신고했는데 11명 중에요.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어제 당대표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는 또 이걸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통일부 장관이시죠? 아직은 예. 통일부 장관이신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독립적이라고 국민의힘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그 신고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권영세 장관 좀 심하더라.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잖아요. 무려 400회 정도를 거래를 했고 이거 3년간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 중에 그럼 뭐 통일부 장관 때든 국회의원 때든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본인이 소명하면 돼요. 400회고 그걸 합쳐보니까 뭐 10수억 원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뭐 김남국 의원도 그러니까 그것도 꼭까지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김남국 의원은 지금 윤리심사 자문이었고 그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지금 제명 권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본인들 신고했는데 이렇게 이해충돌 방지에 위반될 여지가 많아요. 특히 권 장관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이 가상자산 그 과세 유예하는 법안에 또 공동 발의했더라고요. 그러면 윤리심사 자문이 볼 때는 당연히 이해충돌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무슨 민주당이 물타기다 정쟁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마디만 짧게 첨언하자면 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여야가 합의로 요청을 했어요. 네. 그 조사를 하려면 지난번 부동산 조사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와서 권익위에서 볼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과 야당들이 다 썼어요. 개인정보 동의서. 예전에 김 의원님은 곧 쓸 거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거 쓰지 않았어요. 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야죠. 그렇게 다 하기로 해놓고 왜 개인정보 볼 수 있는 동의서를 안 냅니까? 뭐가 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세만 하지 마시고 좀 책임도 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코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코인 보유를 마약 보유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범죄죠. 근데 코인을 갖고 있었던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거잖아요. 코인을 그렇게 많이 거래를 했으면서 그것을 계속 거짓말을 하고 거짓 해명을 하고 회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잠적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거냐라는 것들을 문제가 삼았는데 지금 이제 신고한 것들에 비하면 11명인가가 또 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각 당에서는 이분들이 과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자문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거는 뭐 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너는 죄인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